6회에서 8회 정도 재원한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고1 모평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모평도 한 2개 정도 이제 포함되어 있는 모의고사 성적표인데요. 가상에 이주하라는 학생은 총 8번의 모의고사를 중상과정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잘 못 봤어요. 어리버리 해갖고 이게 문제가 몇 문제며 몇 분 안에 풀어야 되는 건지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모르니까 이 45분이라고 하는 요 시험 도간에 이걸 잘 본다는 게 좀 어려워가지고 얘가 잘 못 본 거죠. 그래서 60점 그러다가 64점 쭉 올라가서 마지막에는 그래도 82, 85, 91까지 찍어서 3등급으로 마무리를 한 이런 가상의 학생입니다. 이 학생이 목표로 하고 있는 등급은 이제 2등급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고등학교 1학년 목표 등급은 2등급이다. 근데 이걸 애들한테 보여주거나 학부모님들한테 보여드리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하세요. 일단 애가 받고 있는 지금 내신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우리가 내가 얘기 들었는데 그날 컨디션이 좀 안 좋았댄다. 그렇게 열심히 안 봤댄다. 그 시험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해서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렇다고 무시할 수 있는 점수는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생기부를 제출하신 학부모님들이 계시죠. 생기부를 중등부 이제 2학년 때까지 생기부 제출을 잠깐 하신 학부모님들 잠깐만 손을 좀 들어주시겠어요? 우리 그 학부모님들에 한해서 여기 중학교 생활기록부에 대한 분석 내용들을 저희가 기재를 좀 해놓은 분석표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아이의 모의고사 성적에 대한 분석이고요. 두 번째는 생기부를 내셨다면 그 생기부를 낸 학생의 부족한 부분들을 저희가 체크를 해서 이렇게 기재를 좀 해넣었습니다. 그 2대1 간담회, 3대1 간담회가 우리 지난 9월, 10월에 걸쳐서 중등부에서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때 아마 설명을 들으신 학부모님들은 이 내용이 뭔지 이해를 하실 거고요. 안 그러면은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지금 위에 이렇게 항목들이 쭉 써있고 알 수 없는 숫자들이 7, 7, 10 이렇게 써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정한 거 아니고요. 교과부에서 대교협한테 준 거죠. 각 대학들한테 너희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할 때 생기부 보고 뽑지? 그때 항목마다 점수가 있으니 이 점수표를 기준으로 해서 뽑도록 해 라고 기준을 준 건데 고등학교가 출신고가 어디냐에 따라서 7점짜리가 있고 6점짜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영외고하고 그 인근에 있는 충암고등학교하고 같은 점수를 준다는 건 좀 너무나 언페어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놓고서 학교 점수가 사실은 좀 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성적이 향상이 되느냐 아니면 계속 스테이냐 아니면 떨어졌느냐 이게 성적이 좋냐 나쁘냐가 아니고요. 성적이 향상되고 있느냐 이걸 봅니다. 그리고 내신 성적 자체를 보겠죠. 9등급 중에 몇 등급인지 그리고 세부능력상, 학과 적합성, 수상경력, 담임의 종합의견,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독서활동까지 전체적으로 5점, 7점, 10점짜리들이 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합산해보면 이제 100점 만점이 되는 거죠.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뒷페이지 보시면 또 중요한 게 이제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는데 일단 굉장히 중요한 거 여기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옛날에는 고등학교 가서 빡세게 열심히 공부해서 전교 1등 하면은 서울대 갔죠. 그쵸? 근데 지금은 그 빡세게 열심히 해서 공부를 전교 1등 하면은 내신 성적에서는 전체 100점 만점 중에 10점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나머지가 있죠. 나머지가 다 합산해서 90점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갔을 시. 그 중에 되게 우리한테 생소하고 너무나 당황함을 주는 것이 뭐냐면 과목의 점수가 아니라 그 옆에 딸려있는 교과 세부 활동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누가 써주나요? 이 담당 선생님께서 써주십니다. 그래서 국어과는 국어 선생님이, 영어과는 영어 선생님이 써주시는데 이건 그냥 우리 말이잖아요. 이 말을 써주는 걸 갖다가 점수로 낸단 말인가? 예, 맞습니다. 점수로 내고요. 여기서 이제 학과 적합성이 얼마나 드러나는지 이 아이의 자기주도적인 학습들이 어떻게 녹아있는지 부분들을 보겠다는 건데 이 부분이 내신 점수만큼입니다. 바로 10점이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거를 많이 간과를 하세요. 나하고 낯설다는 이유만으로. 이러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항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있는 상태에서 귀대계 자녀의 생기부를 분석해보니 세부 능력이 10점 만점에 7점짜리입니다. 라고 저희가 이제 평가를 객관적인 기준 안에서 진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수상 경력이 10점이 받을 수 있었는데 9점이었고 종합의견 조금 아쉽다. 그리고 독서도 보니까 관리가 좀 덜 돼 있는 6점으로 이렇게 좀 내서 합산이 80점 정도다. 이렇게 이제 중학교 생기부를 한번 분석을 해본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갔다라는 전제하에 고등학교 가면 이제 내신 점수를 받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내용은 뭐냐면 얘가 모의고사를 본 결과, 그 다음에 이 아이의 생기부 결과, 이 두 가지를 다 분석을 해본 결과
얘가 고등학교를 가면은 과연 그 학교에서 몇 등급 정도야? 대성에서 내신 몇 등급 정도냐? 충암에서 예일에서 선일에서 동명에서 도대체 몇 등급 정도일까를 계산을 해봤더니 일단 1등급은 96% 안에, 그러니까 4% 안에 상위로 들어야지 1등급입니다. 그리고 11% 안에 들어야 2등급이 되는 건데, 얘가 이 점수를 받았다라는 전제하에 저희가 예상하는 건, 만약에 선일 여자고등학교를 갔다 그러면 너는 그냥 2등급일 거야. 딱 네 수준에 맞네. 모의고사 2등급인 애가 선일여고 가면 내신이 2등급. 이렇게 예측 점수를 이제 해보는 거죠. 근데 학부모님들 받으신 성적표엔 이 란이 없어요. 왜냐면 아이들 아직 고등학교 배정 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상으로 이렇게 쓰려다가 좀 위험성이 있어서 일단 쓰지 않았고요. 그러면 뭐냐, 이 가상에 얘만 있지 우리 애가 지금 가고 있으면 몇 등급인지 난 그거 좀 알고 싶은데 라고 하실 거라서 두 번째 페이지를 설명을 좀 공들여서 하고자 합니다. 이 표가 좀 중요합니다. 이 표를 저희가 좀 한 5년치 데이터를 분석을 한 결과 자의적으로 저희 안에 있는 학생들 그리고 주변의 생기부 전체적인 분석을 해서 이주와 어학원만의 어떤 콘텐츠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전제를 먼저 따겠습니다. 모평을 6번, 8번 봤더니 우리 애가 2등급이 평균이 나와요. 그럼 얘가 만약에 대성고를 갔어요. 그러면은 이제 얘는 대성고 가서 내신이 제일 잘 보면 몇 등급? 2.5등급 정도. 이렇게 받는다는 겁니다. 얘가 모의고사 지금 2등급이지만 우리 애가 지금 정신을 차릴 거고요. 이제 고등학교 가서 완전 빡세게 공부한다고 했으니까 1등급도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못 갑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그런 걸 기대를 하실 수는 없어요. 2.5등급이 맥시멈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최하, 만약에 정말 애가 완전 막 맛이 가가지고 이제 막 떨어졌다 그러면은 이제 4등급 정도까지 미니멈 보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친구는 지금 2등급인 점수를 받는 아이잖아요. 객관적인 기준으로. 그럼 얘가 대성고를 갔을 때 내신에서 먹을 수 있는 리스크가 마이너스 2점이에요. 그쵸? 미니멈 4등급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왜 비싼 돈 주고 대성을 자꾸 보내려고 하시는 거죠? 비교과 잘 챙겨주니까. 학교에서 알아서 프로그램이 돌아가 주니까 우리 아이 생기부를 잘 만들어줄 거라는 기대와 당연히 그러한 어떤 부분들이 있으시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비교과 가산점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3점 정도가 더 있다라고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신이 모의고사가 지금 중3인 아이가 모의고사 치러봤더니 한 2등급이 나오는 애가 대성고를 가게 되면 최대한의 리스크 2점 마이너스 먹고 그 다음에 비교과 여기 잘 챙겨주니까 3점 플러스 더해서 총점이 한 플러스 1점 정도의 어떤 베네핏을 갖고 들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거죠. 근데 받으신 성적표가 2등급이 아닌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면 우리 애는 지금 4등급이다 혹은 3등급이다 이제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럼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하시는 거죠. 만약에 이 친구가 3등급이라 그러면은 대성고 가서 받을 수 있는 최고치의 내신은 3.5등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니멈으로는 5등급이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은 내신 감점이 어떻게 되나요? 3점이 되나요? 3점이 되고, 하지만 이 학교의 비교과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딱 고정값이잖아요. 대성고가 얘에 따라서 달라지고 쟤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총점을 따지면 아마 0점 이 정도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계산을 하셔가지고 우리 아이가 맞는 고등학교가 어딜지, 그러니까 만약에 리스크를 끌어안고 선택을 하셔도 좋죠. 그렇지만 알고 선택하는 거랑 이럴 줄은 몰랐다라고 막 6개월, 1년 뒤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랑은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아이하고도 되게 다른 얘기가 될 거고. 그래서 이렇게 좀 평가를 해봤습니다. 근데 대성고가 맨 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 학생이, 그러니까 남학생 예시를 들어서 그냥 남학생으로 쭉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대성을 안 가고 충암을 보냈어요. 충암이 지금 급식파동이랑 여러 가지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좀 많이 기호감을 좀 사고 있는데, 저는 충암하고 아무 관계도 당연히 없고요. 그러나 이제 공부는 공부고 급식은 급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거랑 같이 연루가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모의고사가 2등급 나오는 애가 충암 가면은 맥시멈 내신 잘 받으면 1등급을 진짜로 받아요. 모의고사 3등급짜리도 내신 1등급 받더라고요. 저는 이 학교만 지금 절대평가로 내신을 하나? 왜 다 1등급이야? 말도 안 돼. 너 거짓말하지 마. 막 이랬는데 진짜 1등급 받아갖고 오더라고요. 이제 1등급 받고 떨어져 봤자 2등급이에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내신 감점은 그럼 얘는 마이너스네요. 그냥 0이네요. 내신 감점 같은 거는 없이 충암고를 다니는 거예요. 얘는. 그런데 당연히 대성고하고 차이가 있죠. 비교과의 가산점이라고 만약에 점수를 매긴다면 충암은 생기부를 어느 정도 챙겨주느냐, 대성을 3이라고 봤을 때 충암은 1.3? 이 정도라고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등록금의 차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교과나 비교과를 다 합쳤을 때
2등급을 받는 우리 아이가 충암고를 지원했을 때는 한 1.3 정도 베네핏을 갖고 시작을 하는구나. 이것도 2등급 받는 애나 그렇지. 이제 만약에 3등급 받는다, 4등급 받는다 그러면 여기에 대입을 해서 점수를 넣으셔서 플러마이너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를 좀 이해하시는 게 좀 중요하다. 그러니 당연히 지금 우리 애가 내신이 어느 정도가 나올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쵸? 근데 그 기준은 방금 첫 장에 보여드렸던 모의고사를 4, 5회, 6회, 8회를 봤던 이 점수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지, 중학교 내신을 기준으로 잡으셔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 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 중요한 거는 뭐 영어뿐만 아니라 수학이나 다른 과목들의 비교적인 내용들도, 특히 국영수, 안 되면 영수라도 이 두 과목에 대한 예상 등급을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를 좀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여기 페이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조금 이 페이지를 보시고 좀 복잡하신 생각도 드실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 비교과 가산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성이나 이대부고나 이화여고에 비싼 돈을 주고 아이들을 거기에 보내고 투자를 하고 이렇게 딱 할 때에 기준으로 삼고 계시는 그 비교과 가산점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맥시멈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애가 정말 잘했을 때 3점을 다 채우는 거고, 대성을 가더라도 모든 아이들이 비교과를 다 잘할까요? 그렇진 않잖아요. 이대부고 이화여고 이렇게 마찬가지고,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은 자사고라 할지라도, 특히 외고라고 할지라도 정말 애들이 자기의 진로 적성에 맞는 나만의 시나리오를 갖춘 생기부를 갖는 아이들이 다는 아니다라는 거죠. 분량은 굉장히 많고 참여한 활동도 겁나게 많고 수상 실적도 되게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뭐가 되게 많으니까. 그런데 얘의 진로 적성하고는 별반 상관도 없는 그런 활동들을 하느라고 여기저기 막 지방 가면서 봉사활동하고 이거 바빠 죽겠는데, 얘가 결국에는 까보니까 생기부가 자기의 진로 적성하고 별반 관계도 없고 내신도 사실은 점수가 좀 그냥 그렇고, 이러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아예 쓸 생각도 안 하는 그런 이대부고 이화여고 학생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래서 그 부분 고려하셔서 결정을 좀 하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돼서요, 저희가 이제 저 점수를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하냐면, 지금 이 부분도 우리 2대1 선택을 간담회 참석하신 학부모님들 아마 설명을 좀 들으셔서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아이가 뭐 충암이든 예일이든 명지든 동명이든 뭐 어디든 간에 대성이든 갔어요. 그러면은 이제 고등학교 딱 가서 이 아까 위에 있었던 이 팩터들 있죠. 이 항목들이 다 점수가 고정값이 있는데 1학년 때, 2학년 때 몇 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이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생기부를 띄워오면 분석을 해서 1, 2년을 다 종합 분석해서 전체 100점 만점 중에 86점이다, 92점이다 이렇게 항목별로 다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좀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1학년과 2학년을 다 하고 나서 평균을 내겠죠, 당연히. 그 생기부에 대한 평가라는 거를.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앞전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항목은 이제 내신 성적, 세부 능력, 학과 적합성, 수상 경력, 이 4가지 항목에 좀 주목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부분이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고요. 저건 베이스고 4개 항목의 공통점은 다 10점짜리네요. 그쵸? 그리고 이제 교과가 100이 아니라는 거, 교과는 100입 중에 10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교과 세부활동, 또 학과 적합성, 수상 실적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줄 수 있어야만 하고, 또 아이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페이지는 부모님들 층이 없으실 거예요. 페이퍼에 출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출력하기 좀 부담스러워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막 오해 소지도 좀 있을 거고 이런 부분인데요. 지금부터 이제 몇 개 학교를 좀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저희 재원생들 그리고 외부의 학생들의 생기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분석했던 그런 자료들을 토대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대성고등학교 내신 당연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성고등학교만의 내신 스타일이 있는데 이 학교는 서술형 주관식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교랑 굉장히 다르죠. 대신에 심화 듣기와 심화 독해라고 해서 외부 지문에서, 그러니까 교과서나 어디 범위가 어디서 나올 거야 이런 얘기도 전혀 없이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듣기와 처음 보는 독해를 해내야 되는 문제들이 다수 출제가 됩니다. 이 퍼센테이지는 전에는 50%였다가 지금 점점 약간 줄고는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서술형 주관식을 안 물어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문법이 물어보질 않죠. 서술형 주관식이 아니니까. 마냥 수능 스타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건데, 일단 문항수도 많고 제 시간에 풀어야 되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도 사실은 있고,
또 하나 이제 합산을 할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실력고사 이 세 가지를 같이 해서 합산을 해요. 그래서 시험이 중간에 한 번씩 더 있다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리고 교내 수상은요 정말 많아요. 정말 많고 여기서 주목하시는 건 탐구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생명공학과에 가고자 한다 그러면은 그 아이에 관련된 탐구는 무엇일까요? 예, 생물이나 뭐 화학이나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그쪽에 관련된 수상 실적이 학교에 있어야지 딸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걸 따서 학과 적합성을 증명해 보여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안 돼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덜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영수나 논술이나 전반적 경시대회 이런 건 있는데 탐구 쪽에 좀 강조가 되어 있지 않은 학교들이 있는 반면 대성군 이게 되어 있다. 두 번째, 세 번째,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모든 등급은 다 작성이 가능하다. 선생님이 적극 지도함이라고 되어 있는 이게 무슨 소리냐? 어떤 학교는 특정 등급 이상인 학생들만 제대로 써주십니다. 제대로 쓴다는 건 뭐냐면 아이들이 선생님 저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제가 했던 걸 증명자료로 좀 제출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좀 참고해주세요. 야 공부나 해. 이런 학교들이 실제로 있어요. 애들 얼마나 상처받겠습니까? 근데 대성고는 그런 거 없고 전체 다 써줘요. 준비를 하면. 그 와중에 또 어떤 학생은 담임 종합의견에 뭐 진로를 정하지 않았으면 여기 한 줄짜리도 또 있더라고. 대성고도 그 와중에 또 있어요. 그러니까 애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되게 다른 부분을 저는 보고 있고, 자 그리고 자율 동아리와 그냥 동아리가 있죠. 자율 동아리와 그냥 동아리 차이가 있어요. 그냥 동아리는 학교에서 고정되어 있는 동아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했던 그런 동아리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율 동아리는 지가 만드는 거예요. 주제도 자기가 잡고 친구들 몇몇 포섭하고 지도교사도 직접 가서 부탁을 드리는 이런 자율 동아리인데, 자율 동아리가 지금 빨간색으로 돼 있고요. 대성고 비롯하여 지금 앞으로 보여드리는 모든 고등학교의 특이성들을 저희가 빨간 색깔로 표기를 좀 했는데, 자율 동아리가 굉장히 잘 돼 있는 학교죠. 원하는 학생이 모두 다 참석할 수 있고 교내 수상까지도 이렇게 연동을 하게 되고요. 상암고도 사실 이렇게 좀 하고 있어요. 자율 동아리가 중요한 이유는 학과 적합성을 드러낼 수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정된 어떤 특정 동아리에 들어가서는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 적합성을 다 증명해 보기가 좀 한계가 있겠죠. 근데 이제 자율 동아리 들어가면은 그 안에서 활동을 하고 R&D를 하고 그 결과물들이 과목의 세부 활동에 집어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요. 이 부분을 잘 하고 있는 학교들은 입시 준비를 그래도 발맞춰 해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7, 8, 9번을 보시면 뭐 독서 활동, 종합 의견, 학교 축제 뭐 다 중요하고요. 학교 축제를 보시면 이 자율 동아리가 연동이 돼서 학교에서 축제를 할 때 학생들이 그 자율 동아리의 그 어떤 원소가 돼갖고 학술 부스를 만들어요. 그래서 참여를 하고 이것 또한의 어떤 증명 자료로 같이 진행이 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기가 막혀요. 하는 거 보면은 진짜 너무 잘하고 있고. 자, 대성고등학교 이렇고요. 두 번째 예일여고입니다. 바쁘게 보여드렸는데요. 저 학교들이 고민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걸 만들면서. 대성고도 고민이 있을 거고 명지고도 예일여고도 선일여고도 고민이 있을 텐데, 선일, 예일, 명지 이런 학교들이 다 이제 사립이잖아요. 충암도 그렇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들 오래 근무를 하시는 학교들인데, 그 학교들의 고민은 이거죠. 우리 학교 애들 거밖에 못 봐. 생기부를. 다른 학교, 잘 나가는 학교의 생기부 관리라든가 학사 일정 이걸 잘 못 보시죠. 그냥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시는 거지 실제로 그 돌아가는 사이클을 보거나 이걸 기준 삼아서 객관적으로 어떤 기준을 갖다가 우리는 3인데 저긴 7이네 이걸 학교에서는 못 본다는 겁니다. 자신의 학교에서는. 그래서 이 보여드린 자료는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중간에 있는 입장에서 각각의 고등학교들의 생기부와 학생들의 사례들을 꼬집어서 좀 보여드렸던 자료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저런 고등학교의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거, 바로 우리 자식의 모의고사 영어 기본적인 데이터가 지금 있는 상태에서 그 두 가지를 놓고 학생을 선택을 해서 이제 학교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학생의 성향을 파악을 하셔야겠죠. 성향 파악이라는 거는 성적도 파악을 하시는 거고요. 네, 성향이 어떤지 이런 것도 어머님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그걸 갖고 판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수업을 하다가 아이들하고 얘기하는데, 야, 너 자사고 가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제가 준교수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 왜요? 저 진짜 잘하는데? 저 내신 완전 90 받았고, 왜 무시하냐면서 약간 기분이 상했더라고요, 얘가. 그래서, 아니,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내가 너에 대해서 뭐 알면 얼마나 알겠니? 그렇지만 모의고사 성적이 있고,
너를 그동안 내신 지도하신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네가 문법이 완전히 허당이고 단어의 개수가 너무나 적고 이런데 저 진짜 열심히 할 거예요. 저 장난 아니에요. 진짜 완전 남공하고 장난 아니에요. 기숙사 가서 완전 대박 완전 열심히 할 거예요. 네가 열심히 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추워도 의심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판은 벌어졌다. 벌써 판 벌어졌어요. 중3부터 벌써 벌어졌어요. 이미 판은. 저는 입시가 고2, 고3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중3, 고1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2 애들한테 이런 얘기 해봤자 이제 벌써 배 떠나간 게 벌써 반 이상이고요. 기말고사 끝나면 3학년 올라가요. 2학년 애들. 때문에 이 난이도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시험이라는 게. 얘가 공부를 겁나게 했어요. 과거의 본인보다는 자기가 실력이 향상이 됐는데 난이도도 이미 같이 배 떠났어요. 난이도는 점점 올라가고 있고 본인도 성적이 올라가고 있는데 등급은 계속 똑같은 거죠.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또 중요한 거는 이제 경쟁자들도 겁나게 공부를 해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다 놀진 않죠. 뭐 자사고든 일반고든. 그렇기 때문에 네가 괜히 가서 상처받고 뭐 이것저것 내신도 해야 되지. 비교과도 챙겨야 되지. 수능 등급도 맞춰야 되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다 한다는 데 있어서 마이너스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 객관적으로. 그러니 너는 그냥 일반고를 갔으면 좋겠다니까 굉장히 삐져서 왔어요. 왜냐면 제가 그 중에 한 명한테 너 가도 돼. 근데 너는 안 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성향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너무 그 믿고 싶으신 대로 자꾸 믿으시는 건 아닌가. 얘가 가서 열심히 하겠다니까 믿어보자 한번. 그러니까 그것도 좋죠. 근데 일단 결정은 누가 하느냐면 마지막에도 보시지만 선택은 학생에게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선택을 해도 이제 후회가 없고 대신에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고 선택하자는 거죠. 이럴 줄은 몰랐다가 아니라 이미 다 데이터 보여드렸잖아요. 걔 그 정도 등급 분명히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리스크가 마지막에 어느 선까지 가는 건데 이걸 뒤집기 위해서 네가 나랑 전략을 1년 동안 잘 짜야 돼. 이렇게 약간 우호적인 협상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결정이 딱 되셨다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사모님들 가지시면서 흔들리시지 마시고 어디가 됐든 걔 전학시키지 않으실 거라면 그리고 전학시키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결정을 하실 때 충분히 알았으면은 이미 알았던 점수가 나오는데 왜 전학을 시키시겠어요? 이럴 줄 몰랐다, 대박이다, 이거 큰일 나겠는데 그러고 전학을 시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학이 아니라면 일단 네가 선택한 이 고등학교가 너한테 가장 맞는 학교고 너희 고등학교와 너에 맞게끔 내가 전략을 같이 짜줄게. 약간 이런 전략적인 학부모님들이 반드시 되셔야지. 야, 내가 등록금은 내준다. 학원비도 내가 내준다. 근데 그 다음 책임은 네가 지는 거야 이 새끼야. 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정말 엄마랑 점점 멀어지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고등학교를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처음에 제가 학교 정하셨나요? 여쭤보니까 정하셨다는 분도 계시고 정했지만 손 안 드신 분도 계셨는데 이 설명 다 듣고 나시니까 더 못 정하시겠다는 말이 더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2개 학교나 1개 학교를 정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 머릿속에 2개 학교만 딱 연상을 해주세요. 네,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